자, 이번 시간에 이제 기본서 361페이지 양도소득세 신고와 납부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신고와 납부, 양도소득세도 신고와 납부 방법의 의미에서 신고 납세제도를 채택한 국세가 되죠. 그래서 납세 의무자가 과표와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세액이 확정되는 제도를 신고 납세제도로서 신고와 납부, 신고 납세제도의 신고를 좀 구분 중요한데, 그래서 양도소득세 과세기간,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하는 게 소득세 과세기간입니다. 그래서 과세기간 끝날 때 의무가 성립을 하니까 해당 연도에 발생한 소득에서는 이 해당 연도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달 1일부터 31일까지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겁니다. 확정신고 의무가 있다. 자, 그런데 양도소득세는 확정신고 전에 미리 신고해야 되는 예정신고 제도를 두고 있는 겁니다. 예정신고 제도가 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신고가 보이면 예정신고 납부인지 확정신고 납부인지 구분해서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럴 때 자, 예정신고 납부를 확인하면 자, 예정신고는 누가 하냐? 예정신고 대상. 대상은 예정신고는 과세대상 자산. 자, 대상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대상 자산 하면은 1, 2, 3, 4, 5가 있겠죠. 자, 그런데 자, 5, 파생상품. 5는 파생상품이죠.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역시 올해 자, 신설된 거 예정신고는 자, 1, 2, 3, 4, 5 과세 대상은 토지, 건물, 부동산에는 권리, 주식, 기타산 파생상품으로 구분되죠. 그럴 때 예정신고에서의 파생상품은 예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른 영수는 의무가 있는데, 이런 대상을 양도한 거주자에 대해서 의무가 있는데, 자, 이 부동산 등을 양도다 보면은 양도 차익이 없을 수도 있고 오히려 손해볼 수 있겠죠. 양도 차손이 발생한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 차익이 없거나 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예정신고는 저는 잘난 척 must 해야 한다. 자, 비록 양도소득세 납부할 금액이 없다 할지라도 양도 차익이 없거나 차손이 발생한 때는 예정신고 하여야 한다. must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can 할 수 있다가 아니라 must 의미죠. 그래서 자, 해야 한다를 must라는 표현이죠. M으로 can이 아니다. 자, 그럴 때 이런 예정신고 대상이 있어서 예정신고 기한이 어떻게 되냐? 이 기한에 있어서도 자, 1번, 2번, 4번하고 3번으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덩어리하고 자, 주식 덩어리로 5번은 파생상품은 예정신고 의무가 없으니까 1, 2, 4하고 4에 있어서
뭐 토지, 건물, 부동산, 권리, 기타 자산인 경우에는 애정신고 기한은 양도 1이 속하는 달의 말일, 말일부터 두 달, 2개월 내에 애정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돌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두 달 내 애정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양도 1로부터 두 달이 아니죠.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두 달 내 애정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 건물 중에서 토지 국토법상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땅에 있어서 유동적 무효 상태, 유동적 무효 상태는 허가받기 전에 대금을 완납할 수가 있죠. 이럴 경우 애정신고 기한은 유동적 무효 상태인 경우는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두 달 내 애정신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토법상의 유동적 무효 상태, 애정신고 기한할 때는 허가일로 시작을 해서 속하는 달의 말부터 두 달. 잠깐 주의. 지방세법상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아닙니다. 지금 양도소득세 애정신고 기한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는 3번은 주식이죠. 주식에 대한 애정신고 기한은 양들이 속하는 달이 아니라 분기의 말일부터 두 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들이 속하는 달이 아니라 분기. 달은 한 달 단위고 분기는 3개월 단위. 우리가 1년 12개월에 3개월로 끊어서 1, 4분기 3월까지, 2, 4분기 6월까지, 3, 4분기 3분기 9월까지, 4분기는 11월까지 해서 3개월 단위에서 분기죠. 반기가 아닙니다. 반기는 6개월이니까. 그래서 분기의 말부터 두 달이 애정신고 기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애정신고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 361페이지에 확인 문제를 통해서 한번 한번 설명해 보죠. 국토법상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땅에 대해서 1월 30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월 28일 대금을 모두 수령했습니다. 그러면 2월 28일이 양도일이죠. 대금 청산일. 그런데 모두 근데 토지 허가를 5월 30일 날 받았습니다. 5월 30일 날 허가를 받을 경우에 애정신고 기한이 어떻게 되냐? 국토법상에 허가받기 전에 대금이 완납이 됐죠. 양들은 대금 청산일인데 애정신고 기한은 유동적 무효 상태는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5월 30일 허가일이니까 5월 31일 속하는 달의 5월 달의 말일이 5월 30일이죠. 달의 말일부터 두 달이 되니까 6월 7월. 그래서 7월 31일이 애정신고 기한이 되는 겁니다. 7월 31일. 그래서 유동적 무효 상태가 아니라면, 즉 국토법상 토지거래가 아니라면 2월 18일부터서 2월 말 3월 4월 30일이 되겠지만 유동적 무효 상태, 허가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죠. 이런 걸 유동적 무효 상태라고 한다. 경우에 애정신고를 정리를 하고는 있어야겠죠. 그러면은 이런 애정신고 기한 내에 납부를 하게 되는데, 이 납부할 세액을 산정해야겠죠. 그래서 애정신고 납부 세액을 산정할 때 이 세액의 산출에 대해서는 애정신고 세액 산출을 할지라도 우리 일반적인 과정이 있죠. 즉 최소가 특기를 살린다. 세액은
요 일반적인 과정과 똑같습니다. 예정신고, 미리 신고고 납부한다고 그래서 세액을 간편식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양도 차익 똑바로 구하고 소득금의 과세표현 산출세액을 구해서 정리를 하려는데 이 산출세액에 대해서 자 시군금고리가 자 관할 세무서라든가 최신관세에 납부를 하게 되죠. 그런데 자 이 세액을 납부함에 있어서 미리 신고고 납부하니까 고맙다는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걸 예정신고 납부 자, 세액에 대해서 공제 자, 빼주는 거죠. 그래서 예정신고 미리 신고고 납부하니까 고마움의 인사표시를 옛날 예적에는 인사표시를 해줬는데 고맙다는 지금은 예정신고 납부할 경우 예정신고 납부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리 신고하고 납부한다는 것은 사실 이자를 좀 돌려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개정에 의해서 이렇게 예정신고 납부할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정 금액을 빼줬는데 지금은 빼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정신고 납부 세액공제가 없어졌다는 것도 한번 확인하면서 예정신고 납부를 한번 해드려 봤죠. 자, 그러면은 자, 이에 따라서 한번 확인 문제 37번이 나오니까 한번 정리하고 봅시다. 37번 봐보세요.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에 대한 설명이 틀린 거. 첫째, 건물을 양도할 경우에 양도리 속하는 달의 말부터 2달 내 예정신고해야 한다. 자, 건물은 부동산이죠. 그래서 양속하는 달의 말부터 2달. 다음에 공부하겠지만 양도소득세는 분할 납부가 가능할 경우도 있습니다. 나눠낼 수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양도를 하였는데 양도 차익이 없습니다. 양도 차익이 없을 때는 자, 양손 예정신고할 필요가 없다. 예정신고 must 하여야 한다. 다음에 네 번째, 예정신고와 함께 납부할 때에 납부할 세액의 10%의 세액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자 복식비 의무자가 아닌 거저 매매액을 조작에 의해서 부정행위로서 신고기간까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당 무신고 가산세는 40%가 됩니다. 부당 무신고 세. 우리가 지방세, 국세 등 간의 기본적인 가산 또 한보겠죠. 했을 때 무신고 20, 과소신고 10%, 부당신고는 40%. 자, 다음에 이제 확정신고 납부로 가보죠. 확정신고. 자, 그럼 확정신고에 있어서는 저는 당연히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는 양도소득이 있는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에서는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데 그 확정신고 기한은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다음 연도 5월 달이 확정신고 기한이 됩니다. 그런데 이 확정신고에 있어서도 유동적 무효 상태라면은 역시 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에 다음 연도 5월 달에 확정신고 기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동적 무효 상태는 양도소득 금액이 있는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 기한인데 유동적 무효 상태는 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에 다음 연도 5월 달에 확정신고 기한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런 확정신고에 있어서 예정신고 한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왜 신고를 했으니 그래서 예정신고 한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정신고 한자라 할지라도 확정신고할 경우가 있더라 그 말.
이런 걸 잘 봐야 되는데, 그러면 예정신고 한자 할지라도 확정신고해야 할 경우가 대표적으로 자, 부동산 등을 팔아서 2회 이상, 자, 2회 이상 부동산 등을 팔아서 누진세율, 자, 누진세율 적용 대상에 대해서 합산신고를 합산신고하지 않았다거나, 자, 기본공제 적용에 따라 세액이 달라질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핵심은 확정신고에서는 부동산 등을 2회 이상 양도된다. 그럼 과세기간 동안에 부동산 등을 한 번 1회만 팔았다면 적용이, 한 번 팔아서 예정신고 납부했다면 확정신고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정신고 한자를 할지라도 부동산 등을 2회 이상 따로따로 팔아서 예정신고 납부했다 할지라도 누진세율 적용 과표 단계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니까 누진세율 적용세는 합산신고 안 했다거나 기본공제 적용을 해. 기본공제는 소득별로 각각연 250이니까 이런 기본거 적용에 따른 세액이 달라질 경우는 확정신고 의무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확정신고 기한 내에서 납부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납부 세액을 산정하는 것도 일반적인 과정과 똑같이 정리가 이루어져서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납부를 확인했는데 한번 확인 문제도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죠. 38번 봐보세요. 자, 예정신고, 확정신고를 같이 물어봤죠. 설명 중 틀린 걸 한번 봐보자. 첫째, 양도소득세 납세자가 거주자인 경우는 바로 납세지 나오는데 납세지는 양도한 거주자 주소지가 납세지가 됩니다. 양도 물건의 소세지가 아니죠. 양도한 거주의 주소지가 됩니다. 소득세는 국세입니다. 1번 틀렸고요. 두 번째는 자, 확정신고서를 국세통신망을 통해서 제출한 경우는 이를 엔터 입력한 때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는 거고, 예정신고를 하고 납부한 경우에 예정신고 납부 세액공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미납부 미날 세액에 대한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하루에 10,000분의 3, 전직 대통령 0.03 10,000분의 3이 적용이 됩니다. 다음에 조세 포탈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는 양도소득세도 수시로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틀렸죠. 이런 예정신고, 확정신고를 확인해 봤는데 이런 양도소득에 대한 결정 경정, 양도소득에 대한 결정 경정, 징수, 환급을 한번 봐보죠. 자, 환급, 자, 과정에, 자, 양도소득에 대한 결정은, 자, 신고하지 아니할 때, 자, 양도세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신고하지 아니할 때, 이제 경정은 올바르게 고치는 거죠. 그래서 신고를 했지만 신관세액에 탈루가 있다거나 또는 탈루라든가 세금을 포탈할 경우서 자, 신관 경우로서 이렇게 탈루가 있을 경우는 올바르게 고치죠. 세액을 경정을 합니다. 그래서 개념적으로 우리가 결정한다와 경정한다는 좀 차이가 있죠. 자, 이랬을 때 문제는 이 경정세액은 관할 세무서장이 신고자한테 세액을 결정할 것이고, 자, 세액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자, 신관경으로서 우리가 누락을 한 경우에는 우리가 세액을 경정하게 되는데 이 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실질 거래가액에 의하는데, 실질 거래가액을 할 때 이 실질 거래가액을 확인이라든가 인정할 수 없을 경우가 있겠다. 우리가 양도시 산인 기본을 봤던 틀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확인 인정할 수 없을 때는 추계가액에 의한다. 추계. 자, 이 추계가액은 순서가 중요하죠. 순서에 따라서 매매 사례,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순 일명 매가만기 순에서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순에서 추계가 적용이 돼서 매우 심한 감기로 환기가 든다. 자, 이게 결정 경쟁에서 참고로 자 366페이지 봐보시면 자 가로 5번에 좀 봐보시면은 자 예정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령으로 정하에 해당이 될 때 자 소명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요즘엔 등기부 기재를 하잖아요. 그래서 등기부 기재된 가액을 우리가 추계가액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에서 우리가 자 등기부 기재 우리가 가액도 소명한 경우는 등기부 기재가액을 매감한기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등기부 기재가액에 대한 소명할 경우에는 자 그런 등기부 기재가액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 자 다음에 이제 자 징수가 이루어집니다. 징수. 자 징수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자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했지만 납부지 아니할 때 징수가 이루어지는데 신고하고 납부지 않을 때 이때 징수는 자 지금 우리가 자 결정 정정세액이 있지만은 신고고 납부지 아니한 때는 자 이 기한 지난 날부터 써서 징수인데 때는 국징법 국세징수법에 따라서 징수가 이루어집니다. 뭐 신고했지만 납부지 아니한 때는 국징법에 따라서 징수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신고를 하지 않아서 결정이라든가 또는 신고한 경우에 내용 오류가 있은 탄루가 있을 때 경정을 하죠. 결정 경정세액에 대해서는 납세 의무자한테 신고를 안 해서 세액을 결정했습니다. 자, 신고 내용을 보니까 오류가 있고 탄루가 있어서 세액을 올바르게 거쳤습니다 하고 알리거든요. 이 결정 경정세는 납세 의무자에게 알리죠. 그래서 알린 날이 있는데 알린 날로부터 더 30일 내 징수가 이루어지는 거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고고 납부지 아니할 때는 국세징수법에 따라서 징수를 하지만 결정 경정세액에 대해서는 의무자에게 알린 날로부터 30일 내 징수가 이루어진 겁니다. 자 우리가 납부할 금액들이 많다면 환급을 할 수가 있죠. 양도세는 자 그럴 때 결정 경정 징수 환급의 이런 자 결정 경정에 따른 우리가 자 추계가액에는 포인트면서 정리가 필요하죠. 자 다음 정리가 이루어지는데 368페이지 한번 확인 문제 한번 봐보세요. 확인 문제. 거주자 갑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해서 양도한 경우로서 장부 등에 대한 취득 당시에 실제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가 없어 취득가액을 추계조사할 경우 추계할 경우에 자 적용 순서가 올바른 것 순서 매감 환기 순을 따져라. 기억하면은 매매 사례가액 기억, 니은 하면은 환산가액, 디귿 하면은 감정가액의 평균에 니을 하면 기준시가가 나오죠. 순서는 기억,
디귿, 니은, 니을이 되겠다. 이런 문제 유사하게 몇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감, 환기, 매우 심한 감기를 한기가 든다. 추위타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양도소득세는 납세지. 자, 납세지 하면은 자, 거주자.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해 본다는데 당연히 거주자가 포인트죠. 뭐 거주자인 경우는 거주자 주소지. 주소지 관한 세무서가 납세지지 양도 물건의 소재지가 아니다. 워낙 우리가 지방세법 할 때 소세지, 취득세든 등록 면허세든 자 재산세든 우리가 특히 부동산 쪽에는 부동산의 소세지 기준이잖아요. 왜? 지자체는 지자체에 따른 세원 확보로니까 명분에서 그런데 국세는 어디서 징수하고 받든지 다 국가의 재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납세지는 거주자의 경우 거주자 주소지에 관한 세무서가 납세지에 해당이 된 거다. 근데 비거주자는 국내 주소가 없잖아요. 자, 180년 머물러 있지 않잖아요. 이럴 경우는 당연히 사업장 소재지가 되는 겁니다. 관심은 거주자다. 그 말. 거주자는 주소지 기준에 의하는 거죠. 그런데 상속, 뭐 참고로 이 납세를 정함에 있어서 상속. 자, 이런 상속인 경우에는 이거는 자, 왜 돌아가신 분의 주소지도 있고 상손의 주소지도 있잖아요. 자, 이럴 경우가 되기 때문에 신관 장소로 하겠다. 그래 참고입니다. 그래서 상속에 의한 경우에 납세지는 돌아가신 분의 주소지도 있고 자, 상손의 주소지도 있잖아요. 이러기 때문에 신관 장소가 된다는 것. 상속은 신관 장소를 한번 확인하면 되겠다. 그러면 확인 문제 잠깐 봐보세요. 40번 봐보세요. 자, 그래서 국내수의 부동산 2016년 10월 3일 날. 자, 그래서 자, 2016년 10월 23일 날 양도를 했다. 팔았다. 그 말이요. 자, 이럴 경우에 예정신고 기한과 관할관청으로 자, 올바른 것. 예정신고 기한이죠. 그러면 자, 파는 부동산이 국내 소재 부동산이죠. 그게 부동산이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 10월 말이죠. 속하는 달의 말부터 한 달, 두 달, 11월, 12월 31일이 예정신고 기한이 되는 겁니다. 예정신고 기한이 되고 12월 31일까지 시간이 되고 그에 따른 납세지는 양도한 거주자 주소지가 자 납세지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걸 둘을 매치시키는 거죠. 그래서 2016년 12월 31일이 되고 납세지는 납세 의무자는 판 사람이죠. 양도인 주소지에 관한 세무서장이 납세지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양수인이 아니죠. 양도인의 주소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가 되겠다. 그래서 우리 납세지를 한번 구분해 봤고 이제 분할납부 봐보세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자 물납과 자 분할납부 자 있어서 양도소득세 물납제도는 폐지가 됐다. 16년도부터.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물납제도가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분할납부는 가능합니다. 물납제도가 폐지됐지 분할납부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납제도가 있을 때도 시험에 많이 보였는데 분할납부가 규정도 없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시험적으로 반복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자, 한번 주의하면 물납제도 폐지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할납부도 폐지 아닙니다.
분할 납부는 가능한데 이 양도소득 분할 납부는 양도소득 납부세액에 있어서 1,000만 원 초과할 경우에 자, 분할 납부 일부를 나눠낼 수가 있는데 이럴 때 이 납부세액에 있어서는 자, 예정신고 납부세액도 있고 확정신고 납부세액도 있는데 분할 납부에 있어서는 예정신고 납부든 확정신고 납부든 분할 납부할 수가 있습니다. 예정신고 한해서 또는 확정신고 한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죠.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납부세액이 1,000만 원 초과합니다. 1,000만 원 초과할 경우에 자, 분할 납부할 수 있는데 그 분할 납부 기간은 납부 기한 지난 날부터 2달 2개월 내에 자, 분할 납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2달인데 그럼 납부 기한 지난 날부터 2개월 내 분할 납부할 수가 있다. 자, 그럴 때 이 분할 납부 금액은 자, 요건이 1,000만 원 초과가 되기 때문에 자, 납부할 세액이 자, 2,000만 원. 2,000만 원 이하. 2,000만 원 이하일 때는 1,000만 원. 1,000만 원 초과 금액이 분할 납부 금액이 되고 2,000만 원 자, 초과할 때는 50% 이하 금액이 분할 납부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이 1,500이라면 1,000만 원은 기한 내에 내고 2달 내 500을 나눠내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납부세액이 3,000만 원이라면 절반까지 나눌 수 있죠. 그래서 절반이니까 1,500만 원을 우리가 기한 내에 내고 2달 내 1,500을 내는 것에서 분할 납부라고 그래서 우리가 재산세도 언급했고 종부세율자는 분할 납부에서 절반씩만 내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 납부세액에 따라서 중에서 일본은 분할하니까 분할은 쪼갠다는 의미가 되니까 절반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2,000만 원 이하할 때는 1,000만 원 초과 금액이 분할 납부 금액이 되고 2,000만 원 초과할 때 절반까지 나눠낼 수가 있는 거면서 납부 세액의 규정도 확인하면서 정리가 돼야 되죠. 그래서 자, 물납과 분할 납부의 물납제도 폐지. 그래서 초제는 전혀 언급이 없죠. 왜? 폐지가 됐으니까 전혀 내용 정할 게 없죠. 그래서 물납제도 폐지된 것도 한번 확인하시고 자, 이제 양도소득세 가산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산세도 우리 총론 시간에 다 살펴본 내용이 있습니다. 그 정리인데 자, 이 가산세 규정에 있어서 신고불성실 가산세 자, 납부불성실 불성실 가산세 자, 그다음에 기장불성실 가산세로 구분되는 게 양도소득 가산세인데 핵심은 신고불성실입니다. 요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무신고 20, 과소 10%, 부당신고는 40%,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하루에 10,000분의 3, 기장불성실 가산세는 세계 10%, 그다음은 세액이 없으면 거래금액의 10,000분의 7, 0.07이 적용되는 규정들이 있는데 뭐가 포인트냐면 신고불성실 가산세에 있어서 요 신고에 있어서는 애정신고가 있고 확정신고가 있기 때문에 예정신고 불성실 가산세, 확정신고 가산세가 적용이 되는데 예정신고
예정신고에 따른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경우에는 그에 따른 확정신고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따블이 되니까. 그러면 예정신고는 다하지 아니할 때 예정신고에 따른 불성실의 가산세가 부과될 때는 그에 따른 확정신고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거. 왜? 이중 따블이 되니까. 그래서 그 의미는 예정신고무 다하지 아니한 때도 불성실의 가산세가 적용되고 한 3년 4년 됐지만 역시 개정내용으로 예정신고무 다하지 않더라도 불성실의 가산세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예정 가산이 적용될 경우는 확정신은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 이중 따블됨을 의미할 수가 있죠. 자, 다음은 이제 자 372페이지에 자 이제 확인 문제 한번 정리를 좀 할 수 있는데 자 종합적인 문제죠. 자 오히려 이런 종합적인 문제를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아닌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2016년 5월 15일에 자 토지를 양도했다. 허가구역 외에 존재하네요.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1,500입니다. 1,500일 때 자 신고 납부 설명으로 한번 자 찾아봐라. 자 그래서 2016년도 자 5월 자 그래서 5월 15일 날 토지를 팔아서 양도소득세 자 우리가 납부세액이 1,500이었죠. 그래서 자 납부세액이 1,500이었다. 1,500만 원. 자 1,500만 원일 때 설명으로 한번 자 틀린 걸 한번 찾아보라고 그랬죠. 틀린 거. 자 첫째 2016년 7월 31일까지 세무상에 신고해야 되죠. 그러면 자 애정신 의무가 있으니까 5월 15일이었습니까? 양도일이니까 5월 말 2월 7월 31일까지 납세에 관한 세무서장한테 신고해야겠죠. 이걸 애정신고 7월 31일까지 자 맞죠? 두 번째 자 애정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확정신고를 하면 예정신고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데 자 예정신고를 7월 30일까지 예정신고무 다하지 아니한 때 자 5월달에 확정신고를 한 경우랄지라도 예정신고에 따른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정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때 확정신은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예정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자 이런 자 2017년도 5월 달에 확정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적용이 되어집니다. 3년 4년 전부터 신설된 거죠. 그래서 예정신고 불성실에 가산세가 적용이 됩니다. 자 3번 예정신고한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그랬죠. 자 봐보세요. 자 세액이 1,500이죠. 1,500이니까 1,000만 원 초과했죠. 초과할 경우니까 분할납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분할납부 금액은 500만 원이 되겠죠. 1,000만 원은 기한 내에 내고 7월 30일까지 내고 두 달 8월 9월 달까지 자 우리는 500을 나눌 수 있는 겁니다. 다음에 예정신고한 경우에 확정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죠. 예정신고할 경우는 확정신고하지 않는데 5월 달에 한 번 팔았죠. 항상 확정신고는요. 확정신고는 잡아봅시다. 확정신고는 예정신고 하지 않을 수 있는데 자 한자를 할지라도 확정신고를 해야 할 경우에 대해서는 부동산 등을요 이해상 양도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5월 달에 자 한 번에 양도가 되니까 확정하지 않을 수 있죠. 다섯 번째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에 분할납부가 될 경우에 역시 애정신고 기한까지 세무에
자, 7월 31일까지 자, 이제 애정신고를 신청하면 분할 납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수용된 경우도 분할 납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두 번째가 틀렸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국내 자산이란 양도소득세를 받습니다. 국내 자산. 그런데 좀 오래됐지만 이제는 국외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또 규정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종합소득세 정리하면서도 사업소득을 좀 아껴놨거든요. 그런 내용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양도세, 소득세 좀 마무리하면서 한번 정리 한번 해드리죠.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